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가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 좀 놓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부터 다시 오늘의 투자 포인트 매주 월, 화, 수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금요일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니까 일단 월, 수 정도 시간 이제 정해놓고 예전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시장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긴장도 되실 거고, 어제 제가 저녁에 공개 방송을 하긴 했었지만 오늘 아침 또 흐름들 그 사이에 밤 사이에 달라진 뭔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장전 공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7시 40분에 오픈을 해서 50분에 음성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증시 아마 다들 긴장되시고 걱정들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오랫동안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 또한 또 지나가리 아침에 개파락 나왔다가 그 구간만 잘 버티면 다시 또 반등은 나올 것이다. 지난 블랙 먼데이처럼 그런 생각들도 하실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다시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우려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대까지 하락하면서 2600선이 깨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이번 주 주식시장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PPI, 대선 TV토론회, 선물옵션 동시만기 등의 각종 모멘텀들,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는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8일 코스피 지수가 한 주간 4.86% 내린 2544.28로 거래를 마쳤었죠. 주간 기준 거래 2022년 9월달 이후 2022년 9월이면 2022년 9월이 여기인가요? 여기입니다. 요 9월 달에 급락했던 21년도부터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장대 음봉이 쏟아졌었죠. 이후에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8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구매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지난달 초 나타났던 아래 경기 공포가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8월 고용지표도 엇갈리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분분한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11일에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8월 미국 CPI는 전년 대비 2.6% 눈높이가 지금 예상치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8월 CPI가 7월 2.9에서 2.6으로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 심리 후퇴와 더불어 물가 안정, 통화 정책 기대가 동반 유입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의 예상치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전날 미국의 대선 토론 후보 TV 토론회가 있죠.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박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TV 토론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수혜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장주 중심의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된 가운데 밸류업 관련 주들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또 제약 바이오들도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는 여하튼 간에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음 주 우리 추석 연휴에 있기 때문에 실적주나 성장주나 이런 의미 있는 종목들이 자리를 잡아서 우상향하기에는 힘든, 조금은 빠른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토론회와 관련된 정책 수혜 자산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될 변수고요. 그리고 9일에 애플이 처음으로 인공지능 AI를 적용시킨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가격도 오른다고 하죠. 반도체 IT 중심의 반등이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이 애플의 신규 모델 출시로 반도체 지금 이 소강 상태인 반도체 시장을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오로지 반도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또 AI에 대한 우려감들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얼마나 약한지 테스트를 하면서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추석 직후 연준의 FOMC 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식시장은 추석 전까지는 경계감에 하락하다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FOMC 등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이 추석 연휴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에 집중, 그리고 짧게 1박 2일 정도 매매로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늘 항상 여기에 오게 되면 이거를 깨야지, 깨야 시장은 오르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어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V자 반등이 나왔었으나 주식시장에서 V자 반등은 흔치 않다 그랬어요. V자 반등에서 60일선을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어제 설명했듯이 갭 상승했던 자리, 갭 하락했던 자리에 1차 갭 구간을 모두 메꾸고, 2차 갭 구간을 모두 메꾸고 그 1차 갭의 하단까지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갭 하락이 나왔던 자리가 결국은 지난번 2차 갭 자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간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를 때에 갭으로 이렇게 올랐었고요. 음봉으로.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게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건데, 제 생각은 뭐 오늘 일단 40분 이후에 지수 출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일단 오전장은 관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전장 한 9시 한 30분 정도, 10시 정도까지는 일단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지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하시는 이 흐름들은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보시는 전략들이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1차 목표 주가가 241선 언저리 정도인 2620선이 1차 목표 주가고요. 2620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00포인트 정도 올라서 2720선입니다. 첫 번째 여기가 1차 저항 라인, 갭을 뚫은 자리, 이게 저항 라인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돌파할 때에 이렇게 수순을 밟고 올라가 주면 좋은데, 지난번처럼 갭으로 나와버리면, 갭 상승으로 나와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또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때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런 모양새를 만들었는데요. 1차 목표는 2620선, 그리고 2차 목표는 2720선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는 철저한 개별주 흐름들로 확인하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후 오늘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 제가 지금 오늘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시장이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가운데 단기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단타 매매도 사실 어려워요. 저희도 지난주에 수요일까지 열심히 잘했다가 목요일, 금요일은 아예 단타도 쉬기도 했지만 금요일 날은 또 라이브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도 이 라메디텍이나 노브랜드 같은 경우 빠르게 그냥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뭐 오늘 개파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개파락 출발 이후에 지난번 블랙먼데이처럼 주가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흐름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2600선 이하에서는 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미 지금 다가오는 추석, 내 주식은 어떻게 할까? 이 추석 명절, 이 길고 긴 명절을 무조건 다 현금 확보를 해서 갖고 갈 것이냐?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개인들의 투매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신용융자 물량도 쏟아질 거고요. 추석 연휴 전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없이 2600선을 밑돌 경우에 주식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높게 봅니다. 이 경우에 주식 연휴 전 현금 비중 확대와 포트폴리오 안정 강화 전략, 즉 무슨 얘기냐? 반등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저는 2600선까지 도달하게 되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보다는 현금 확보에 주력을 좀 하시면서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아니면 10월 달쯤부터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경우 현금 확대,
와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강화시키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반복되는 공포 심리로 현재 글로벌 증시가 위험 회피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0.7을 상회하는 구간 시그널 정점에 근접을 했어요. 공포 심리가 후퇴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11일 공개되는 8월 소비자 물가 CPI 7월 2.9에서 2.6으로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후퇴, 그리고 물가 안정, 동화 정책 기대, 또 여기에 따르는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미국 대선 토론,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 CPI, PPI, 이게 이번 주 변수다. 글로벌 증시의 불안을 억누르고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약세를 이끈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매도로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요. 반도체 주가가 지난달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증권사에서 어땠어요? 포트폴리오를 다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죠. 이것 또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이상에서 매수세도 대부분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직전 고점인 2720선까지 단숨에 회복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또 등락 과정이 반복될 수 있어요. 아까 제시했던 1차 목표 주가 2620선, 2차 목표 주가 2720선 정도까지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박스권, 이제는 어쩌면 9월 말까지는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장입니다. 2600선 이하에서는 현재 지금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 매도는 의미가 없다. 코스피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측면에서 연중 저점을 하회하는 딥밸류 국면에 재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 주가에서 지수대에서 매도는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침체를 우리 코스피는 미리 반영을 했어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의 흐름들 또 우리 증시의 흐름이 시작하게 된다라면 일단 반등을 예측하긴 하는데요. 이미 침체를 지수에 반영을 했고 10월 기점을 중심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나면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스피가 이미 침체를 반영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더 기대할 수도 있고요. 8월 5일 경기 침체 우려 탓에 10% 이상 가까이 급락을 보였던 이 국내 증시의 흐름, 지금 이제는 그 정도 모습까지는 아니다. 이후의 경로는 과거 급락 이후에 보였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또 우리가 봐야 할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심리를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당장 좋아진다가 아니라 이미 선반영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쫄 필요는 없다. 시쳇말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면요. 삼성의 이재용, 한국 수력 원자력 컨소시엄이 지난달 총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됐죠. 역대 최대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쾌거입니다.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에 동행하는 4대 그룹 총수들과 체코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다양한 사업 혁명을 모색할 기획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4대 그룹 총수들의 윤 대통령과 해외 순방에 일제히 동행하는 거는 올 들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남다른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직후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국책 과제로, 핵심 국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이제 지수가 쉬어가는 장에서 움직일 수 있고, 또 대왕고래를 보러 해외 석유사들이 온다고 합니다. 엑손, 모빌, 아람코 등에 이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한 검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도 시추 관련주들 지난주에 화성밸브가 조정을 받을 때까지 받았지만 거래량이 없었고 한선엔지니어링, 서암기계공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장주, STX 그린로지스, GS글로벌, 웨이버스, 코론글로벌 등등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생물보안법 미국의 생물보안법 패스트 트랙 표결이 전망이 되면서 이 결과의 관측을 촉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약 바이오가 수혜를 받는다 그랬었어요. 내주에 패스트 트랙을 통과해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약들 살 빼는 줄 알았더니 악재가 아니라 노화까지 늦춘다고 해요. 이 기적의 약이 한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킴 카다시안이 다이어트 신약인 미고비를 처방받아서 한 달에 7kg를 감량했대요. 와, 엄청나죠. 체중을 14kg까지 감량해서 날렵해진 그런 모양들을 나타냈는데 일론 머스크가 다이어트 비법을 묻는 질문에 간헐적 단식과 위고비라고 대답했었어요. 기적의 다이어트 약 위고비가 한국에 10월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고비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있죠. 그 종목도 제가 계속 우리 방에서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흐름을 봐서 단기 매매도 할 수 있고 또 10월달 위고비의 착륙을 앞두고 9월 말까지는 시세를 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 사인을 또 드릴 예정이고요. 위고비를 출시하기로 하고 품질 관리 유통에 담당할 협력업체들과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노화 치료까지 한다라면 정말 그 인기는 엄청날 거예요. 심장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춰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병통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죠.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이 미뤄지기 때문에 수혜주들이 또 밀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들 교통카드가 곧 나온답니다. 새로운 시리즈 인공지능이 탑재된 AI 모델에 플러스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주들 움직일 거고요. SK하이닉스가 2분기 D램 점유율이 나홀로 올랐다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D램 점유율이 34.2%로 전분기 31%에서 3.2%가 상승했답니다. 점유율이 상승한 건 D램 대형 3개 업종 중에 SK하이닉스가 유일하대요. 삼성전자가 2분기의 점유율이 43.5% 1위를 차지했는데 전분기 44%하고 비교한다라면 소폭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역시 1분기 점유율 21.4에서 2분기 19.4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256기가부터 나온다고 하죠. 여기부터 기본 용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격이 $100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출시됐던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128기가 용량을 아예 없앴어요. 그러면서 256기가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또 K푸드에 관련된 뉴스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업종 중에 계속 매달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 차미슬 하이트진로가 베트남에 첫 해외 수주 공장을 짓고 동남아시아에 소주가 인기를 얻게 되자 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개별 이슈들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슈들. 자, 여러분들은 와우넷 홈페이지에 투자 전략이라는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파트너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투자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 투자 전략을 클릭하시면 이제부터 매일 아침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핵심 파일링해서 공식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충격만 피하면 된다. TV 도선 토론회와 아이폰 16 시리즈의 공개, 이번 주 미증시 주요 일정들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슈 알림장,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생물보안법, 대왕고래 시추, 아이폰, 해리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나왔죠.
16의 암 차세대 AI 반도체도 적용이 되지만 애플페이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합니다. 선익 시스템이 최근에 오르고 덕산 네오룩스가 최근 반등을 보였던 이유들이 바로 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 빠지는 줄 알았더니 노화까지 이루어진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나오고 있어요.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생물보안법 관련주들, 뉴스들 아주 굉장히 오늘 하루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도대체 뭘 사야 될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이 안에서 급등주가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게 됩니다. 한 번씩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위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입장하셔서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이런 뉴스들을 제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할 단기 종목들 싹 정리해서 이슈 알림장에 올려드렸어요. 참고들 하시고요. 여러분들 힘든 시장이지만 오늘 기운들 내시고 아침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